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창조신앙 회복을 위한 창조와 말씀 유튜브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제주 만장굴은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흐르고 식으면서 형성된 동굴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거문오름에서부터 북쪽 해안으로 내려가면서 생성된 웃산전굴, 대림굴, 만장굴, 김영굴, 용천동굴까지 약 12km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라고 하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거대하고 웅장한 동굴입니다. 제주 만장굴은 그동안 20에서 3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최근 30만 년이 아닌 8,000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새로운 결과가 거듭 나왔습니다. 30만 년과 8,000년은 큰 차이인데요. 어떻게 해서 용암의 나이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일까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은 최첨단 장비로 관측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측정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중에서 용암으로 형성된 암석의 연대를 측정할 때 주로 포타슘 아르곤법을 사용합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형성 시기를 측정할 때도 포타슘 아르곤법으로 측정했고 20에서 30만 년 전에 형성된 비교적 오래된 용암동굴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포타슘 아르곤법은 초기값 문제를 해결한 정확한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석의 연대만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화석의 연대를 정할 때도 화석 주변 암석을 가지고 포타슘 아르곤법으로 측정해 암석의 나이가 곧 화석의 나이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다는 포타슘 아르곤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포타슘 40은 붕괴해서 아르곤 40과 칼륨 40으로 변환됩니다. 칼륨 40은 자연 상태에서도 흔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르곤 40만이 연대를 측정하기 위한 자원소로 사용됩니다. 용암이 땅속에서 마그마 상태로 있을 때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포타슘도 있고 아르곤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용암이 분출할 때 포타슘은 고체라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르곤은 휘발성 기체라 남아있지 않고 모두 다 탈출한다고 보았습니다. 용암이 분출한 상태에서는 아르곤이 전혀 없는 포타슘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아르곤이 0으로 시작해서 용암이 굳어진 이후 다시 포타슘 40이 붕괴해서 아르곤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타슘 아르곤 연대 측정법은 초기값 문제가 해결된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타슘 아르곤법이 초기값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연대 측정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화산이 언제 폭발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암석의 연대를 측정해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해보았습니다. 1980년 폭발한 세인트 헬렌산 용암을 6년 후 포타슘 아르곤법으로 측정했을 때 6년 정도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35만 년이란 연대가 나왔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1959년 폭발한 하와이 킬라우에아 2기 현무암은 850만 년. 더 심각한데요. 1963년 폭발한 이탈리아 스트롬볼리산 화산탄은 240만 년. 1800년에 폭발한 하와이 후알랄라이 현무암은 2280만 년이라는 연대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은 연대 측정 오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오류들이 나왔을까요? 바로 초기 값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초과 아르곤 문제라고 하는데요. 초기 값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암이 분출할 때 기체인 아르곤이 다 탈출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아있던 양도 다 제각각이고 다 탈출했다거나 일률적으로 얼마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폭발한 화산에서도 시료마다 제각각의 연대가 나오는 일이 있는데요. 폭발하고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한 세인트 헬렌산에서 채취한 용암은 35만 년, 사장석은 34만 년, 각섬석은 90만 년, 휘석은 170에서 280만 년의 연대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아르곤이 0으로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연대를 추정했는데
아르곤이 다 탈출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었다면 지금 확인한 것과 같이 연대 측정에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암석의 연대를 수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화석의 나이를 정할 때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하지 않고 주변 암석을 포타슘 아르곤법으로 측정해서 화석의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화석은 그루지아 드마니시 지역에서 발견된 인골 화석으로 화석의 나이는 180만 년이며 초기 인류 화석이라고 합니다. 180만 년은 화석의 연대를 직접 측정한 값이 아니라 주변 현무암을 포타슘 아르곤법으로 측정해서 얻은 값입니다. 포타슘 아르곤법은 초기값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된 값이니 이 화석의 연대 또한 수정되어야 하고 이 화석에 부여된 초기 인류 화석이라는 의미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겠지요. 이제 만장굴이 어떻게 해서 2~30만 년에서 8,000년의 나이를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장굴을 포함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포타슘 아르곤법이 아닌 제3의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측정법은 우라늄과 토륨에서 나온 헬륨의 비율을 이용한 연대 측정법으로 자연상에 존재하는 우라늄 238과 235 그리고 토륨 232가 붕괴할 때 알파 입자 즉 헬륨 원자가 형성되는데 이때 형성된 헬륨의 양을 이용한 연대 측정법입니다. 우라늄과 토륨에서 나온 헬륨의 비율을 이용한 연대 측정법으로는 제주 만장굴이 8,000년이라는 연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제주 만장굴 형성 연대 수정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포타슘 아르곤 연대 측정법의 초과 아르곤 문제를 확인해주는 결과였다는 것과 우라늄 토륨 대 헬륨 연대 측정법도 헬륨의 초기값을 0으로 놓고 계산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헬륨은 아르곤보다는 훨씬 가벼운 원소로 용암이 분출할 때 더 잘 탈출하겠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헬륨도 다 탈출하지 않고 남아있었다면 암석의 연대는 또다시 더 젊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용암 내에서의 헬륨 초기값 문제가 더 명확해진다면 성경연대와 가까워지는 더욱더 젊은 연대의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